안녕하세요. 임고 원포인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지난 시간 겨울방학 때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리고 지난 시간 합격 수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요한 각종 임고 은어 총정리 이것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교육과정 암기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3월에 출간될 초등 임고 원포인트 초등 임용고시 가이드북 이 책의 월별 멘토링 편지 파트에 위치한 내용입니다. 제가 1월의 편지에는 교육과정 암기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부제를 달고 편지를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1월에는 기본이론 강의를 듣게 되는데 기본이론 파트는 그래도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이해도 되고 또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외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육과정은 우선 이걸 외우라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외우는 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네, 외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외우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암기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고 거듭한 끝에 편지를 쓰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2차 교정본인데요. 이렇게 제목과 또 해시태그 형태로 소제목 같은 것을 달아보았고요. 이렇게 이제 약간 감정에 공감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3월에 출간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 총 2번에 나누어 이 편지를 다뤄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가 상당히 길어서 분량상 좀 나누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나누게 되었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월 4일에 저는 첫 개강을 했던 기억이 나요. 참 진짜 심란한 마음으로 혹은 마지막으로 놀겠다는 그런 신나는 마음으로 작년 연말을 보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예요. 여기저기 합격 수기도 찾아보고 하는데 왜 이렇게 다들 제각기 방법으로 공부했지 하는 기분이 들 거예요. 솔직히 합격 수기 찾아서 정리하는 것도 힘들어요. 저는 알아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합격 속에서 막 사용하는 말들도 이해하기도 정말 힘들죠.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해야지. 난 임고생이야.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본이론 강의도 듣고 복습도 해요. 근데 이 기본이론 강의에서 도대체 교육과정, 이 녀석이 도대체 이게 사람이 외우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양도 많고 잘 안 외워져요. 근데 왜 내 선배들은 이걸 다 묵묵히 받아들이고 외웠지? 다 같이 그냥 안 외우고 시험 보면 안 되나? 이런 망상만 늘어갑니다. 저는 알아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시간 지나봐요. 옆에서 하나둘 괴물이 나타납니다. 2월 초인데 수학 성취 기준 벌써 다 통암기한 친구가 전 있었어요. 옆에서 벌써 누구는 다 외웠다더라. 얘는 여기까지 본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정말 뭐 원망할 순 없죠. 왜냐면 경쟁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그 친구에 맞춰서 해야죠. 별 수 있나요? 아무쪼록 저도 이렇게 암기 스트레스가 정말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육과정에서 출제되는 그 비중이 물론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은 건 정말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 해도 교육과정은 필수예요. 꼭 외워야 돼요. 안 외우는 건 우리 앞길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리고 모두가 맞추는 기본 중에 기본 문제거든요. 이 임고시험은 제가 지난번에 합격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두가 맞추는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다 맞추면 진짜 여러분이 어디를 지원하시든 다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실수하고 놓치니까 한 번 더 도전해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남들이 다 외우고 다 맞춘다 해도 다들 힘들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파트는 정말 분명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거는 외우라고 만들어 놓은 문서가 아닌데 외우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니까 일단 거기서라도 위안을 얻어봅시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굉장히 멘탈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교육과정을 어떻게 외웠나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슷한 말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원래 교육과정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임고 원포인트 교육과정 한눈에 강의를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블로그에 강의 자료도 동시에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참고해 보면 좋아요. 특히 이제 교육과정 부분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비슷하게 묶을 수 있는 말들을 최대한 묶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를 해보는 거겠죠? 제가 도안은 드릴 수 있어도 대신 외워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비교 정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묶는 방식을 참고해서 여러분들만의 또 새로운 관점으로 재구성을 하셔도 좋고요. 두 번째, 어느 키워드까지 외워야 해요? 솔직히 임고를 다 끝내신 분들은 이 질문이 참 귀엽다. 참 귀엽고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란 걸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하는 데까지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제 하는 데까지 하는 게 너무 이제 힘이 들고 또 이걸 외우느라 그 시간에 다른 걸 더 해서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그 기회비용이 아까워서 진짜 끝까지 다 못하는 것 뿐이지 솔직히 시간이 되는 한, 기회가 닿는 한, 열정이 되는 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외우는 게 당연히 좋죠. 그래도 제가 이제 우선순위를 나눠드리면 1순위는 당연히 중요한 단어, 기출에서 나온 소재, 또 강사가 본 부분 이런 것들을 당연히 먼저 외워야 돼요. 2순위는 스터디 원들과 이제 모여서 본스 이런 걸 할 때 당연히 1순위 이외에도 스터디원들이 근데 이건 좀 중요해 보이니까 우리 이것도 같이 좀 외워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거기서 좀 공통적으로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얻어 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순위는 스스로 이제 메타 인지를 발휘하고 또 기출도 계속 분석을 해보고 하면서 통찰을 하셔야 돼요. 인사이트, 아하 모멘트 아시죠? 그 아하 모멘트를 하셔가지고 수학 기본 이론 배우셨으니까 이런 임고 개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하 모멘트 그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선택하셔서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1순위에서 기출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수평적인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수평적인 학습이라는 거는 기출에 나온 소재와 같은 위계에 있는 내용을 학습하시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합교과의 바른생활의 실천학습 중심 교수학습 모형에서 만약에 적용시 유의점이 나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기출 소재니까 당연히 중요하게 봐야 되죠. 하지만 이것과 같은 위계에 있는 슬생이나 질생의 그 모형들의 적용상 유의점도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수평적인 학습입니다. 아시겠죠? 네. 하지만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11월 시험 보실 때까지 청사진을 그려드리는 거고 지금 1, 2월 겨울방학 때는 1순위만 해도 정말 충분해요. 알겠죠? 여유가 된다면 2순위까지 하면 또 좋죠. 근데 이제 1순위만 해도 충분하니까 너무 또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어떻게 공부할까요? 누구나 얻는 5점 내외가 될 건데 당연히 포기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적어도 키워드는 완벽하게 외울 때까지 시간을 들이는 게 맞겠죠? 저 때는 현역이 현직 이기려면 교육과정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직접 현장에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은 자기가 직접 가르친 내용이기 때문에 강론은 빠삭하게 알고 계실 거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최근 좀 너무 또 임고가 기괴하게 강론에서 좀 필요 이상으로 너무 어렵고 지엽적인 내용을 많이 묻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많이 불리하다 보니까 교육 과정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엔 현역이라면 적어도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은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신 한 자리에 앉아서 1시간을 외우는 게 아니라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면 좋아요. 가만히 앉아서 오래 본다고 이게 외워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계속 거듭하고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시간은 더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일단은 지금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또 외울 때 한 과목에 올인해서 하루 시간을 모조리 투자하기보다는 영역을 나눠서 여러 과목을 골고루 보시는 걸 추천해요. 그렇게 하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고 또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스케줄표를 보여드렸는데 딴소리를 조금만 해보면 제가 이 스케줄표를 제가 현역 때 만들면서 와 나중에 나 진짜 초고득점으로 합격하면 막 여기저기 멘토링 하고 다닐 텐데 그때 내가 지금 만든 이 표가 정말 의미 있게 쓰였으면 좋겠다. 모두가 다 이거 막 찰칵찰칵 사진 찍어가고 막 다운받고 이거대로 하면 진짜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dreams come true네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누군가에게 또 따라갈 수 있는 선배의 좋은 길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록으로 열심히 남겨놔 보세요.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 수석할지? 네.
일단 근데 이 스케줄표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미지 절대 지금 겨울방학 때 이거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못해요. 당연히 못해요. 저도 못했어요. 제가 이 스케줄표대로 외우기 시작한 거는 한 6월, 7월? 여름방학쯤? 그때쯤 이 표대로 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저는 편도 1시간짜리 통학생이었기 때문에 학교 가는 길에 내용체계, 성취 기준, 모형 외우고 집에 오는 길에 교학방 외웠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여름방학 이후 가셔서 이거대로 하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알려드리는 거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대 지금 이거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월요일만 설명을 해드리면 내용체계는 국어랑 음악을 월요일에 보고, 그다음에 영어 성취 기준 보고, 그러니까 실과에 대한 그 밑교, 밑평, 뒷교, 뒷평을 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어랑 수학 모형, 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내체 성취 기준 교학방만 하기에는 좀 이 시간이 남는 것 같아서 모형까지 추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긴 한데요. 총창안 암기 필요한 부분 했었어요. 총창안은 내체, 특히 이제 뒷교 부분은 봐야 되죠. 그 다음에 평가, 역량 이런 거는 제가 전 과목 이렇게 공통으로 해서 자료 딱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보곤 했었습니다. 이 평가 역량 자료는 아래 그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거기 들어가시면 그 네이버 카페 초등인고 원포인트 가입하셔서 제 책 나중에 구매하시고 스페셜 멤버로 등업하실 때 ISBN 코드 입력해 주시면 인고 원포인트 강의자를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전과목 모형 평가 역량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암기 범위 있잖아요. 뭐 국어는 어디까지 받고 뭐 수학은 어디까지 받고 이런 거는 제 책의 1월의 편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 화제의 의미 있는 교육과정 암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제가 진짜 감유지 스터디랑 의미 있는 교육과정 암기 스터디 두 개를 진짜 많이 항상 강조를 하고 다니는데요. 이 의미 있는 교육과정 암기, 네, 이것도 당연히 지금 절대 못해요. 여름방학 이후에 가셔서 할 수 있는 건데 한번 잠깐이라도 맛보기라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